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네. 이제 CPI하고 PPI가 이제 꺾이면서 물가들이 안정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종류들이 몇 가지 더 있다고 좀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트렌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추세가 어떠냐. 보통 투자 관점에서 추세가 형성이 되려면 2, 4분기 연속 정도는 돼야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일정 월별로 왜 그 CPI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먼스는 월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걸 보는 이유는, 올해가 지금 4월이면 작년 4월 대비 어쨌냐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별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CPI라는 것도 유가가 워낙 급등하니까 월별로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이 어땠느냐를 보는 이유는 추세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물가도 우리가 물가라고 표현할 때 이 물가가 장기적으로 좀 더 긴 트렌드를 형성하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1페이지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번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회귀를 해보자는 거예요. 2011년부터 저희가 2011년 4월부터 지금 12년, 13년, 한 2년 그 CPI, PPI를 쭉 그려봤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CPI, PPI만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됐던 건 작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게 2020년 초부터 이미 심해졌어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 부분에 왜 제가 그 회색 그레이 그라데이션으로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그려놓은 그 부분의 저점을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이미 CPI하고 PPI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PPI 얘기 안 했습니다. 물가 수준 얘기 안 했고, 심지어 파월도 2021년도에서 워낙 물가 경제학자들 위주로 이거 물가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일시적이야.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러고 실패한 거죠. 하여튼 그랬었는데 2020년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떤 국면이었는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잘 돌이켜보시면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소비 자체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쭉 지나면서 이 락다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서양들은 좀 빨리 풀렸죠. 그러면서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소위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집에서 한 몇 개월 내내 돈 못 쓰고 있다가 저기 식당 가서 즐기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면서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제품 가격들의 상승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물가를 유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돼가는 걸 보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견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견조하고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2020년 이후에 초반부터 물가를 끌어올렸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요가 폭증을 했으면 우리가 주로 사는 것들이 내구재잖아요. 듀러블 굿스라고 하는 내구재. 꼭 필요한 아이들.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떴을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에 조그만 박스 제가 3개를 그려왔는데, 가장 왼쪽에 내구재 가격을 보시면 이미 이전 그 저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끌어올렸던 인플레이션의 요인 자체가 해소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2023년 2월 달 전후로 해서, 근데 사실 팬데믹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작년 초 또는 재작년 말 그 즈음부터 이 커머더티 가격, 유가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통 우리가 커머더티 실물 얘기할 때는 다 유가로만 대별을 하니까 유가로 그냥 통칭해서 쓰겠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이었어요. 이번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거 요인도 두 번째 에너지 가격에서 보시듯이
유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이미 올 연초부터 뭐 작년 한 연말 올 연초 해가지고 올 들어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을 끌어왔던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국면도 이미 안정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 수요가 있고 공급하는 원자재 조달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급망. 이래서 공급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해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 초기였던 수요, 뭐 수요가 제일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수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 생산 비용을 봤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국면의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써드렸던 것처럼 Profit Margin Led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Profit은 뭔가요? 기업 이익이잖아요. 기업 이익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나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을 시킨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이익이 나려면 제품 가격을 상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제는 제품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마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그 마진을 다시 어느 정도 예전 평균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가격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높여서 매대에 내놨는데 소비가 견조하니까 다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이 짱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선 질문에서도 제가 이번에 1, 4분기 때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국면이 지금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rofit Led Inflation도 이번 2, 4분기, 3, 4분기 정도가 저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Profit Led Inflation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 소매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최근에 스파이크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만약에 꺾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여서 좋겠지만 안 꺾이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월스 케이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전 질문에서 1, 4분기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은행주 중에서도 대형 기업들 실적 괜찮았고 중소형 문제되는 애들만 안 좋았고 아까 옥석 가리기를 제가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차트를 7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주 중에 좋은 애들 좋고 안 좋은 애들 안 좋고 퀄리티 기업들 보시면 생각보다 견조했고 빅테크 퀄리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빅테크 좋았죠. 운송이나 기타나 뭐 운송 이런 애들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케이터필러라든가 테슬라, 케이터필러 같은 회사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고 그 요지가 뭐냐? 가격 결정력,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석 가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금 제가 11페이지를 통해서 Profit Led Inflation이라는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안정화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거고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주가는 견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러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 12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왜 소매 판매하고 개인 소비지수 PCE를 설명드렸잖아요. PCE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내가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있는 돈을 빼서 제품들을 여전히 필요한 제품을 잘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노동시장과 아까 Profit Led Inflation 기업이익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딱 보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엄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상 유지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결론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 하우스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6월부터 금리 동결을 한다는 전제로 올 하반기까지 페드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한다면 경기 침체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중요한 지금 전망을 하나 해주셨네요. 네. 그 페드가 이제 동결을 하고 그 침체는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연말이나 한번 그때 그렇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추세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PMI 그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떤 폭으로 어느 기간 동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5.25 상단 지금 정책금리를 5.25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운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예상입니다. 수치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올해 한 뭐 3, 4분기 정도 그저 즈음에 나오는 지표를 한번 보면 이 하다못해 산업 생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PMI 지표도 그렇고 개인 소비 지출이 또 꺾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가보면 이게 한 2, 4분기 연속 뭐 2, 4분기 연속이라고 하니까 연속이면 월별로는 한 3에서 한 6개월 되겠죠.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추세적인 경기 둔화, 경기 둔화가 깊고 좀 길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계속 연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연말 정도 또는 내년부터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까 퀄리티 팩터로 투자를 하실 때 감안을 꼭 하시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이제 저희한테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에 관해서 그 전망을 하실 때 이런 많은 경제 지표들이나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PC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안 하는데 패드에서 이것을 왜 많이 집중해서 보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라. 그럼요. 네네 그 말씀 또 해주셨네요.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을 이렇게 딱 찍어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